문재인 대통령 방미 이틀째입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이 있는데 과연 어떤 성과가 나올지 국민들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에서 대한민국에서는 MBC, KBS 사장을 그만두라고 노조가 요구를 강력하게 하더니 어제 갑자기 고용노동부에서 MBC를 상대로 특별 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글쎄요, 원래 예정된 것이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간 사이에 기회를 봐서 전격적으로 진행을 한 것인지, 혹시라도 고용노동부 장관 청문회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교육부총리죠. 김상곤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어제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원영섭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어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3명이 MBC에 예.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그죠? 상당히 예외적인 일이라고 하던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여당에서 지속적으로 MBC 사장을 교체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많은 그 MBC의 노조원들과 그리고 여당과 그리고 사실상 정부 관계자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어떻게든 MBC 사장을 교체하기 위한 일종의 작전에 들어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도 뭐 고용노동부가 문제가 있으면 근로감독관 파견해서 이런 특별 근로감독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특별 감독을 하는 부분이 그동안 이제 선례나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그렇게 되겠지만 굉장히 예외적인 사안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그 MBC 사장을 교체하라고 요구하는 이 시점에서 근로감독관 3명을 보낸다. 이게 뭐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고 해도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네. MBC 측의 성명서에 의하면 지금 방송사를 상대로 이런 특별 근로감독에 착수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라는 지적이 있고, 시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노조가 그죠? MBC 사장을 예. 상대로 물러나라 그러고 예. 그 전날인가 전전날에는 또 그 국정기획위원회의 대변인인가 하시는 분, 또 당의 대변인 이런 분들이 그 물러나야 된다, MBC 사장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와중에 벌어지니까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건데요. 근데 MBC 사장이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있습니까? 지금 그 한마디로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 네. 바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한 가지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그 노조가 요구를 하는 사안이 MBC 사장이 퇴진하라고 하는 그 요구 사항이 근로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예, 네. 임금 인상이라든지 근로 조건을 개선하라든지 뭐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사를 내야 되겠다. 네. 왜 그거를 못하게 하느냐. 아, 오로지 그걸 가지고 그거를 마치 그 자율성이라는 그 적절한 어떤 이름을 달아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전혀 근로 조건이라든지 임금과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와 상관없는 내용으로 MBC 사장의 사퇴를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MBC 노조가 서울고용노동청에 특별 근로감독을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지금 이유로 내세운 것들이 근로 조건이나 이런 거와 관계된 얘기가 아니라. 예, 전혀 관련이 없어요. 예.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런데 또 다르게 문제를 지적하는 거는 지난 1월 달에 MBC 노조가 이렇게 특별 근로감독 신청을 했는데 당시에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항 없다고 하면서 이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적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요번에 6월 달에 신청을 했는데 1월 달이랑 특별히 내용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는 내자마자 바로 노동부가 이렇게 근로감독관을 파견하고 그 다음에 특별 근로감독에 착수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심지어는 성명서까지 이렇게 성명서가 아닌가요? 이렇게 기자회견 비슷하게 하면서 공개까지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참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네요. 그죠? 지금 이거는 노조원들도 좀 반드시 이 부분을 아셨으면 하는데요. MBC 사장, 언론사 공공방송의 사장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바로 언론의 독립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든다, 입맛에 안 맞다, 여러분들이 지지하고 싶은 정권이라든지 지지하고 싶은 세력하고 사장이 거기에 입맛을 맞춰주지 않는다라고 임기를 무시하고 교체가 된다 그러면 결국 그것은 여러분 언론 자신에 대해서 돌아오는 칼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나중에 또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바로 똑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런 문재인 정부의 지금 방송 장악 의도가 단순하게 MBC 사장뿐만 아니라 박문진 이사회 이사장이신 고영주 이사장한테도 뭐 임기까지 보장됐는데 물러나라고 했고, KBS 사장도 예전에 이미 관련이 없음이 드러난 의혹을 제기하면서 물러나라고 했고, 또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이었던 분을 갑자기 뜬금없이 차관으로 임명을 하더니 거기에 자기의 입맛에 맞는 또 방송통신위원을 집어넣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이런 걸 보면 MBC에 국한된 게 아니라 뭔가 모종의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제가 그 더불어민주당,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한번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아니, 이미 충분히 언론 구조가 본인들한테 유리하지 않나요? 이미 많이 묻었죠, 그죠? 그렇죠. 많이 묵었는데. 아니, 다 뭐 99개 가진 사람이 한 가지 더 뺏어가지고 네. 그 100개 채운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꼭 이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유리한 언론의 상태를 만들어 놓고도 더 언론의 상태를 더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실상 불법이나 다름없는 이런 행위를 자인하는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부가 2달도 안 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한 50일 정도. 50일 됐는데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이게 개혁입니까? 임기를 무시하는 게 개혁인가요? 반드시 이 선례는 여러분 언론인들 스스로 막으세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반드시 여기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시는 분은 이제 언론인들이 아니라 시청자분들인데 예. 왜 자꾸 언론인한테 아니, 그게 얘기하세요? 언론인들한테도 이게 안 좋은 건데 마치 그거를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답답해서 그런데. 그래요. 그런데 뭐 이전에 대선 과정에서도 문제가 됐지만 그 이해찬 전 총리께서 그죠, 보수를 괴멸시키고 20년 동안 자기네들이 장기 집권하겠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언론을 상당히 장악하고 있지만 사실은 또 MBC, KBS는 상징이고 중요한 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제일 중요한 고지를 당연히 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 보수를 괴멸시키고 20년 장기 정권 가능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그쪽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니, 그래도 그 선이라는 게 최소한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마치 뭐 내가 다 해먹는다, 이것도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이러다가 보수를 괴멸시키다가 자기 스스로를 괴멸시키지 않을까.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보수를 괴멸시키는 것 같지만 우리 똑똑하고 현명한 국민들께서 그 음흉한 의도를 파악을 하고 지지를 처리하고 또 변화들이 생기면 결국 그러한 행위들이 스스로를 자멸의 길로 이끌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이시네요. 생각합니다. 참 맞는 말씀 같아요. 공중파. 뭐 이미 팟캐스트 방송이야 뭐 완전 진보 진영 인사로 다 채워져 있고, TBS 서울교통방송 가보면은 제가 예전에 거기 가서 정말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안 나가니까요, 그 PD가 저다가 와요. 저기 댓글이 너무 줄었답니다. 욕 먹을 사람이 이제 못 나갈 정도의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앞으로 언론 상황 걱정인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현명하고 똑똑한 우리 국민들이 계시고, 언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정권으로부터 유지되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믿고 신뢰하고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얘기 한번 넘어가 보시죠. 어제 말입니다. 초등학생들이 막 단축 수업도 하고 막 이랬대요. 급식이 아마 안 나와갖고 도시락도 싸가고 그리고 또 뭐 빵과 우유를 먹고 그랬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마 그 급식
관여하시는 노동자들께서 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파업을 하시느라 이제 급식을 받는 어린이들이 이제 급식을 못 먹는 그런 상태가 발생한 겁니다. 아, 그래요. 예. 도대체 무슨 이유로 파업을 했다는 건가요? 근로 조건을 개선해 달라는 이야기인데요. 아, 예. 근데 이 부분 또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게 우리가 그 기존에 박근혜 정부에서 하려고 했던 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여서 비정규직의 그 환경을 개선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노동을 개혁하겠다라는 방향을 우리가 설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규직은 오히려 뭐 자신들이 주인이다라는 식으로 더 어떤 그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파업 행태를 보이고 그리고 비정규직은 그게 또 쫓아가서 네. 그 못지않게 나도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글쎄요 이렇게 가다가 어떤 그 노동자를 위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국민들이 네. 불의의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뭐 일부 학생들은 아유 뭐 집에 일찍 가니까 좋더라. 아 시위 자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제가 학생이라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뭐 그 지금 김상곤 교육감 청문회도 하고 있지만 네. 우리나라가 교육의 나라가 돼야 됩니다. 이 학력이라든지 뭐 배움이라는 게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지 않는 이상 그 우리나라 아무것도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네.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환경을 최고로 만들어 주는 것, 그래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거 말고 우리나라를 계속적으로 번영하게 만들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예. 이것도 그 중에 하나로서 잘 처리되기를 진짜.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계속 정규 수업 하다가 가끔씩 이렇게 뭐 땡땡이 치는 기분으로 이런 일이 뭐 한두 번씩 있는 거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은 이런 반응이 나오진 않겠죠. 사실은 그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그 말은 못하고 네. 부글부글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예. 아마 요번에 학교 급식이 계속 그 학교에서 급식을 해서 식사 문제 걱정 안 했는데 갑자기 도시락 싸오라 그래가지고 아마 도시락통 사러 간 학부형들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도시락통 파는 또 우리 상인들은 좋아했을 것 같은데 학부형들은 속상하고 누군가는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네요. 어제 인사청문회 있었는데요. 역시 하이라이트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 뭐 이은재 의원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제일 핵심적인 얘기는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논문 복사 수준에 해당하는 논문 표절 문제. 두 번째는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가치관 내지 이념의 문제. 이 두 가지가 제일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참 이제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후보가 없나? 네. 이렇게 문재인 정권에서 그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런 김상곤 후보 같은 분을 후보로 내세워야 아니 되는. 고심을 해서 철저하게 검증했대지 않습니까? 아니 이분 경기도 교육감 할 때 잘하셨나요? 나는 그 당시에 경기도 학부모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으신 걸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어떤 부분을 철저히 검증을 하셨길래 이렇게 많은 그 하자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를 그래도 통과될 거야. 틀림없이 통과될 거야. 이게 무슨 대수라고. 이런 생각을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래도 뭐 국민 지지도가 여전히 뭐 70%대이고 어차피 뭐 이거 참고용으로 하는 건데 대통령이 고유권한 행사해서 그냥 이렇게 의례적으로 한 다음에 통과시켜도 되는 거 아닙니까? 김상곤 후보가 이제 그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교육부총리죠. 네. 자기가 제대로 하지 않고 온갖 하자를 만들어내고는 그럼 학생들한테는 뭐라고 할까요? 이 정도 하자가 있어도 선생이 되고 교육감이 되고 교육부 장관이 되고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는 어떤 짓을 해도 내가 너희들한테 뭐 열심히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과연 이거를 납득할 수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있을지 정말 의문입니다. 다른 것보다 교육부 장관이 논문 복사 수준에 해당하는 이 논문 표절 문제 의혹이 제기된 것 자체가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방산 비리나 이런 걸 잘 관리해야 되는 분인데 그런 쪽과 관련된 데서 자문료를 받았다. 그죠? 예. 그죠? 모 회사로부터 그리고 또 로펌으로부터 한 3천만 원 받으면서도 몰랐다. 뭘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가 받는 실수령액은 3천만 원이 아니고 세금 제하고 받아서 그 실제 금액이 3천만 원인지 몰랐다. 뭐 그 얘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해당하는 장관이 그것과 관계된 어떤 하자 내지 비리가 있는 그런 사람을 고르면서 그 사람을 후보로 내세우면서 철저히 신중하게 검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이나 국민들이 이제 막 속이 끓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이 김 후보자께서는 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해서 예전에 국회의원 시절에 누군가를 논문 표절로 막 공격을 해가지고 그분을 낙마시킨 적이 있다 그러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이거 우리 그 좌파 정부에서 항상 보면 내로남불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네. 이런 식의 논리적인 접근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네네. 이 김상곤 후보자도 본인이 네. 그 논문 표절을 자기가 표절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네네네. 아마 논문 표절이 뭔지를 제일 잘 아실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논문 표절을 찍어서 공격하지 않았나 그 네네. 당시에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 논문 표절도 해본 사람이 알거든요. 네네. 이렇게 하면 표절이다 이런 걸. 아, 본인이 표절을 해봤으니까 그렇죠. 제일 잘 아니까 제일 아프게 공격했다. 그렇죠. 제일 아픈 부분을 공격하는 아. 겁니다. 논문도 안 써본 사람은 논문이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몰라요. 예. 그래서 당시에 이 김상곤 이 후보자의 그 혹독한 검증 공세에 후달리다가 자진 사퇴를 했던 당시의 김모 후보자께서 나를 증인으로 좀 택해달라. 내가 가서 얘기 좀 하게 해달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해프닝 같은 상황이 벌어졌죠. 이분이 증인으로 출석하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출석을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그런데 우리 김 후보자의 문제는 단순하게 그것만이 아니라 이런 사상을 가지신 분이 과연 교육부총리가 될 수 있냐라는 문제까지도 지금 제기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한미동맹 폐기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직접 낭독하고 주한미군 철수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전태일 따르는 그 사이버 노동대학 총장 재직 시절에는 그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탈자본주의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이야기도 하시고요. 네. 사실 이 교육감 직선제라는 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가 많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이 예. 이렇게 교육부총리까지 가게 되신 거는 그 교육감 직선제를 통해서 경기도 예, 그렇습니다. 예, 교육감이 돼서 이제 그러신 것 같은데 예, 예. 지금 말씀하신 교수 시절에 그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주장하는 성명서 낭독, 사이버 노동대학에서의 사회주의 옹호 발언 이런 것뿐만 아니라 경기도 교육감도 시절에는 평화통일 교육 예산의 80% 이상을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의 위탁교육에 편성을 했는데 그 남측위의 핵심 인사들이 전부 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북한 찬양 이적단체 가입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들이 있다는 거죠, 상당수가. 예. 결국은 이러한 후보자가 되면 우리 아이들에게 반자본주의, 반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교육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걱정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어린 아이들 학생들이 우리 김상곤 후보의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네. 예, 그 학자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실제 교육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을 추구하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내용의 사상 교육이나 다름없는 걸 진행한다는 게 굉장히 개탄스럽고요. 그리고 김상곤 후보님한테 꼭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 옛날처럼 옛날에는 선생님이 있고 우리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굉장히 좀 무지하고 교육을 덜 받았던 그런 과거의 산업화 시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부모들이 우리가 교육받아야 할 내용이 뭐가 좋은지를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누구보다도 전문가시고 그거를 마치 나는 내가 아는 게 최고고
내가 가야 되는 교육의 방향이 최고라서 이거를 이제 너희들은 알아야 돼. 너희들은 모르고 무식하잖아.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아닌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예, 교육의 내용이라는 거는 이제는 학부모들과 학생들과 그리고 선생들이 같이 호흡해 나가면서 만드는 거지. 여러분이 아니 김상곤 후보 같은 이거를 만약에 학부모들한테 이렇게 교육할 건데 이렇게 예산 써도 될까요?라고 물어봤으면 교육 예산을 누가 오케이를 했을 내용입니까? 이게? 그렇네요. 참 맞는 말씀 같습니다. 우리 지금 보니까는 우리 원영섭 위원장이 밤잠도 못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나서 진짜 좋은 얘기 해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에 예. 하도 답답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예. 근데 이 와중에 말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마친 어제 예. 민주당의 부대변인이 군수사당국은 군사기밀 누출의 전모를 철저히 수사하라 이런 내용의 지금 논평을 냈거든요. 예, 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예? 아니 청문 자료가 필요해가지고 네. 청문 자료를 이제 확보하는 과정에 있는 건데 네네. 자료를 청문에 관련한 자료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정부 측에서 제출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거를 제출을 안 하고 있다가 네네. 다른 사람이 알아내면 유출경위 조사해야 된다? 네. 글쎄요. 아니 청문회를 스스로 부실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하는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그런 않습니다. 자료를 내지 않아서 청문회를 부실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야 지금 우리가 여당인데 그런 자료를 도대체 왜 냈어? 이런 얘기네요. 청문회가 충실하게 진행될까봐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 자료를 내면 낼수록 청문회가 충실히 진행되니. 그럼 아마도 네. 이거 어느 저 직원분이 국회 요구에 따라서 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 문책당하거나 경질당할 수도 있겠는데요. 굉장히 좀 걱정되는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제대로 청문회를 하려고 하는 게 왜 이런 뭐 자료 줬다고 해가지고 문책당 위험에 빠지고 경질당할 위험에 빠지고 이게 진짜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과연 이게 나라입니까?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에 안경환 법무부 장관 낙마 당시에도 예. 낙마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기보다는 맨 처음에는 검찰과 법무부를 상대로 야 그 판결문 그거 도대체 누가 유출했어? 진상을 규명해라, 조사해라 이랬다가 나중에 이제 그것이 대법원에서 나간 사실이 밝혀지니까 그 다음에는 야 그 왜 개인적 사항 안 가리고 말이야 전부를 내놓은 경위가 뭐냐? 예. 왜 그리 빨리 낸 이유가 뭐냐? 막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는데 특기네요 보니까 야, 이 사람들. 인사청문회가 충실히 진행될까봐 너무 두렵나 봐요 이분들이. 예, 저와 우리 원영섭 위원장이 웃고 있지만 가슴은 정말 펑펑 울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되셔서 정권 잡으셨으면 정상적인 나라, 그죠? 국민의 상식에 맞는 나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옛날에도 박근혜 대통령 하셨을 때 이게 나라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얼마나 비분관계 하셨습니까? 이제 여당이 됐으면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국민들과 야당이 볼 때 이게 나라냐 이런 얘기 안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인사청문회입니까? 예, 오늘 예. 우리 원영섭 위원장님 모시고 주요 정치 현안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를 좋은 소식을 우리 국민들에게 전해줬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정말 걱정됩니다. 그런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용기를 타고 미국으로 가는 와중에 기자들이 있는 곳을 방문을 했답니다. 참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난기류가 발생을 해서 안전벨트를 차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었고 옆에서 안전벨트를 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자들에게 계속 뭔가를 설명하셨다고 합니다. 기자들을 존중하고 이왕 시작한 회견을 계속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비록 우리 자유한국당이 지지했던 분은 아니지만
그 대한민국 대통령 아닙니까? 그 안전 참 중요한데 기내에서 안전벨트를 매라는 그런 어떤 방송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을 하신 문재인 대통령도 적절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문제는 그 옆에 있었던 측근들입니다. 아무리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시더라도 옆에서 말려서 잠시 난기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일어나서 말씀을 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혹자는 그러한 지시를 받았을 때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모쪼록 다시는 이러한 일 없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미국에 다녀오시면서 좋은 성과 꼭 가져오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하고 기원합니다. 오늘 6월 30일 적반하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로감독관 파견해서 이런 특별 근로감독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특별 감독을 하는 부분이 그동안 이제 선례나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그렇게 되겠지만 굉장히 예외적인 사안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그 MBC 사장을 교체하라고 요구하는 이 시점에서 근로감독관 3명을 보낸다. 이게 뭐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고 해도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네. MBC 측의 성명서에 의하면 지금 방송사를 상대로 이런 특별 근로감독에 착수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라는 지적이 있고, 시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노조가 그렇죠? MBC 사장을 예. 상대로 물러나라 그러고 예. 그 전날인가 전전날에는 또 그 국정기획위원회의 대변인인가 하시는 분, 또 당의 대변인 이런 분들이 물러나야 된다, MBC 사장.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와중에 벌어지니까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건데요. 근데 MBC 사장이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있습니까? 지금 그 한마디로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 네. 바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한 가지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그 노조가 요구를 하는 사안이 MBC 사장이 퇴진하라고 하는 그 요구 사항이 근로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예, 네. 임금 인상이라든지 근로 조건을 개선하라든지 뭐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사를 내야 되겠다. 네. 왜 그거를 못하게 하느냐. 아, 오로지 그걸 가지고 그거를 마치 그 자율성이라는 그 적절한 어떤 이름을 달아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전혀 근로조건이라든지 임금과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와 상관없는 내용으로 MBC 사장의 사퇴를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MBC 노조가 서울고용노동청에 특별 근로감독을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지금 이유로 내세운 것들이 근로 조건이나 이런 거와 관계된 얘기가 아니라. 예, 전혀 관련이 없어요. 예.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런데 또 다르게 문제를 지적하는 거는 지난 1월 달에 MBC 노조가 이렇게 특별 근로감독 신청을 했는데 당시에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항 없다고 하면서 이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적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근데 요번에 6월 달에 신청을 했는데 1월 달이랑 특별히 내용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는 내자마자 바로 노동부가 이렇게 근로감독관을 파견하고 그 다음에 특별 근로감독에 착수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심지어는 성명서까지 이렇게 성명서가 아닌가요? 이렇게 기자회견 비슷하게 하면서 공개까지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참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네요. 그죠? 지금 이거는 노조원들도 좀 반드시 이 부분을 아셨으면 하는데요. MBC 사장, 언론사 공공방송의 사장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바로 언론의 독립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든다, 입맛에 안 맞다, 여러분들이 지지하고 싶은 정권이라든지 지지하고 싶은 세력하고 사장이 거기에 입맛을 맞춰주지 않는다라고 임기를 무시하고 교체가 된다 그러면 결국 그것은 여러분 언론 자신에 대해서 돌아오는 칼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나중에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바로 똑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런 문재인 정부의 지금 방송 장악 의도가 단순하게 MBC 사장뿐만 아니라
박문진 이사회 이사장이신 고영주 이사장한테도 뭐 임기까지 보장됐는데 물러나라고 했고, KBS 사장도 예전에 이미 관련이 없음이 드러난 의혹을 제기하면서 물러나 후지를 당연히 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 보수를 괴멸시키고 20년 장기 정권 가능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그쪽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니 그래도 그 선이라는 게 최소한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마치 뭐 내가 다 해먹는다, 네. 이것도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네. 이러다가 보수를 괴멸시키다가 자기 스스로를 괴멸시키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예. 보수를 괴멸시키는 것 같지만 예. 우리 똑똑하고 현명한 국민들께서 예. 그 음흉한 의도를 파악을 하고 지지를 처리하고 또 변화들이 생기면 결국 그러한 행위들이 스스로를 자멸의 길로 이끌 수도 있다. 저는 이런 그렇게 말씀이시네요. 생각합니다. 예. 참 맞는 말씀 같아요. 공중파. 뭐 이미 팟캐스트 방송이야 뭐 완전 진보 진영 인사로 다 채워져 있고, TBS 서울교통방송 가보면은 제가 예전에 거기 가서 정말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안 나가니까요, 그 PD가 전화가 와요. 아이, 저기 댓글이 너무 줄었답니다. 욕 먹을 사람이 이제 못 나갈 정도의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참 앞으로 언론 상황 걱정인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현명하고 똑똑한 우리 국민들이 계시고, 언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정권으로부터 유지되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믿고 신뢰하고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얘기 한번 넘어가 보시죠. 예. 어제 말입니다. 예. 초등학생들이 막 단축 수업도 하고 막 이랬대요. 급식이 아마 안 나와갖고 도시락도 싸가고, 그리고 또뭐 빵과 우유를 먹고 그랬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마 그 급식 관여하시는 노동자들께서 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파업을 하시느라 이제 급식을 라고 했고, 또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이었던 분을 갑자기 뜬금없이 차관으로 임명을 하더니 예. 거기에 자기의 입맛에 맞는 또 방송통신위원을 집어넣고 예.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이런 걸 보면 MBC에 국한된 게 아니라 뭔가 모종의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제가 그 더불어민주당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한번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아니 이미 충분히 언론 구조가 본인들한테 유리하지 않나요? 이미 많이 묻었죠, 그죠? 그렇죠. 많이 묵었는데 아니 다 뭐 99개 가진 사람이 한 가지도 뺏어가지고 네. 그 100개 채운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꼭 이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유리한 언론의 상태를 만들어 놓고도 더 언론의 상태를 더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실상 불법이나 다름없는 이런 행위를 자인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부가 2달도 안 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한 50일 정도. 50일 됐는데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이게 개혁입니까? 임기를 무시하는 게 개혁인가요? 반드시 이 선례는 여러분 언론인들 스스로 막으세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반드시 여기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시는 그러면 분은 이제 언론인들이 아니라 시청자분들이 있는데 예. 왜 자꾸 언론인한테 아니 얘기하세요? 그게 언론인들한테도 이게 안 좋은 건데 마치 그거를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답답해서 그런데. 그래요. 그런데 뭐 이전에 대선 과정에서도 문제가 됐지만 그 이해찬 전 총리께서 예. 그죠, 보수를 괴멸시키고 20년 동안 자기네들이 장기 집권하겠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언론을 상당히 장악하고 있지만 사실은 또 MBC, KBS는 상징이고 중요한 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제일 중요한 문재인 대통령 방미 이틀째입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이 있는데 과연 어떤 성과가 나올지 국민들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에서 대한민국에서는 MBC, KBS 사장을 그만두라고 노조가 요구를 강력하게 하더니 어제 갑자기 고용노동부에서 MBC를 상대로 특별 근로 감독에 착수했습니다. 글쎄요, 원래 예정된 것이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간 사이에 기회를 봐서 전격적으로 진행을 한 것인지, 혹시라도 고용노동부 장관 청문회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교육부 총리죠. 김상곤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어제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원영섭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어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3명이 MBC에 예.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그죠? 상당히 예외적인 일이라고 하던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여당에서 지속적으로 MBC 사장을 교체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많은 그 MBC의 노조원들과 그리고 여당과 그리고 사실상 정부 관계자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어떻게든 MBC 사장을 교체하기 위한 일종의 작전에 들어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도 뭐 고용노동부가 문제가 있으면